자기소개를 이 타이밍에 간단하게 하고 가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했고 이름은 뭐고 그리고 또 복싱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 복싱 선수 출신이니까 그런 것까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하고 가죠. 제 이름은 한설송입니다. 그리고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서 22살까지 북한 평양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2014년에 넘어왔는데요. 그 북한에서 직업은 운동선수였습니다. 14살에 북한군 운동체육부대에 차출이 돼서 거기서 입대해서 20살까지 복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됐죠. 북한에서는 김씨 세습 독재를 위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라는 것이 제 인생의 큰 희망이고 꿈이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오로지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새롭게 찾은 꿈이 작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지대 문창과 지원해서 지금 5년 만에 졸업하고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서해 NLL을 넘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4년도 아버지와 함께 넘어오셨는데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뉴스가 또 대문짝만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비슷하게 나왔죠. 네네. 네. 이번에 그 뉴스를 보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 공개된 사례로 배 타고 일가족이 온 사례는 이번까지 7번째라고 했나요? 맞아요. 네. 그런 그 셈 속에 저희 가족의 그 카운트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를 안 가지고 왔죠. 그쵸. 올 때 튜브만 가지고 와 네. 가지고 그래서 그게 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6년도에 왔으면은 14년도였나요? 14년. 아 14년도면은 지금 23년도죠. 네. 9년 됐나요 벌써? 네. 10년 차 되고 있네요. 그렇네요. 근데 저는 보면서 되게 그 한 10명 정도? 10명 내외로 이렇게 왔다고 기사가 떴던데 네. 그 사람들의 그 용기가 대단한 이유가 지금 19년도에 그 강제 북송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알기로 북한 그 데일리 NK라는 그 북한 전문 매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사를 되게 많이 접하고 북한 관련 이슈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북한에 그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대요. 한국으로 이렇게 탈북해 가면 강제 북송시킨다더라라는 그런 북한 당국이 선전 자료까지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국경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이 쉽게 대한민국으로 지금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1가족이 아니라 뭐 2가정이 그쵸. 함께 이렇게 배까지 타고 왔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준비 과정도 저는 꽤 길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분들에 대한 그런 뉴스가 자세한 뉴스가 이렇게 다뤄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아무래도 뭐 신변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뉴스를 살짝 봤는데 그 두 가족이 뭐 사돈지간이라고 네. 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손자겠죠? 자녀들이 그 어린이집,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세뇌를 받기 전에 김 씨의 그 독재 그쪽에서 벗어나고자 빠르게 서둘러서 왔다라는 그런 뉴스도 봤어요. 저는 그분들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준비했던 바로는 아버지랑 같이 1년을 준비했거든요. 비슷한 지역에서. 그분들도 아마 그 이상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배까지 준비했잖아요. 네네. 신기하더라고요. 저희도 배를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헤엄을 칠 줄 모르다 보니까 네. 배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뭐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평양 이렇게 다른 지방에서 살다가 오다 보니까 외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준비하는 데는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래도 그 지역 사람 주민이다 보니까 배를 준비하는데 조금은 좀 저희보다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뭐 어렵겠죠. 네. 근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그 배가 이렇게 나가려면 그 해안 경비대라든가 이런 해군의 단속이 또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거기 어선잡이로 이렇게 위장을 하기도 애매한 게 온 가족이 다 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애매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뇌물 이런 게 통용이 좀 되나요? 뇌물은 정말 많이 통용이 되는데 그 북중 접경 지역에서 뇌물을 이용한 중국으로의 탈북이 정말 강화됐다가 김정은 시대 들어서 그게 막혔잖아요. 네. 뇌물만 주면 오케이 해서 내보내던 것들도 이제는 그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돈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뇌물이 안 통할 정도로 그렇게 삼엄해진 거죠. 북중 접경 지역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 여기
휴전선 네. 지구는 더 삼엄한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뇌물이 통하지 않는다. 아. 넘어가면 족들에게 넘어가. 중국은 넘어가면 그래도 살겠다, 먹고 살겠다, 뭐 이런 구실이라도 있는데 네. 휴전선 지구는 넘어가면 계급적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건 뇌물로 아. 그걸 뇌물로 그냥 통과시켜 준다? 아유,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근무서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 가지고 이렇게 "뇌물을 줄 테니까 나를 몇 시에 이렇게 근무소에 넘겨 달라. DMZ를 넘겨 달라." 저는 바로 신고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사로 보니까 그 한국 드라마 요런 거를 좀 많이 보면서 '한국을 이렇게 좀 동경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네티즌들이 또 댓글을 단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어떻게 무슨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동경을 하고 남조선으로 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도 좀 북한에서 좀 한국 드라마를 좀 보셨나요? 아버지는 그런 이미 탈북을 할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잡혀서 탈북 계획을 실행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예 그냥 차단했어요. 아. 그러면 아버님은 그냥 그 한국으로 먼저 가겠다고 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설사시보다. 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아버님은 그런 걸 일체 접하지 않고서도 한국이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는 아무래도 북한에서 네. 국제 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 국내에서 무력부, 그러니까 우리로 아. 말하면 국방부를 통한 뭐 여러 가지 네. 외화벌이서 이런 장사를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음. 그런 위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랑, 그리고 북한은 또 고위급 간부들은 어느 정도 대내 비밀 뭐 이렇게 해서 오픈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다 본 거죠.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친견, 외견이 다 일본에서 온 제일교포 쪽이라서 네. 그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들도 무시 못하는 겁니다. 기국자였구나. 네. 그러면은 아버님이 이미 좀 정보를 좀 많이 갖고 계셨을 것 같네요. 그쵸. 아버지도 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 할머니가 계속해서 할머니 고향이 또 전남 목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 가고 싶다는 말씀, 그리고 할머니는 또 철들 때까지 또 일본에서 쭉 그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유시장에 대한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음. 사회주의가 번창하면서 '야, 이 사회주의는 정말 사람 살 것이 아니다. 꼭 자유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자유시장이 되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계속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아. 민주주의란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네. 자유시장, 네. 자유경제적인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아. 했다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좀 깨어 있으셨네요. 네. 그 당시에 쉽지 않았던 고등교육을 받다 보니까 음. 요새는 또 친일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 일본에서 그렇게 잘하시다 보니까 뭐 할머니가 친일파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네네네. 자란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고등교육을 배운 것 같아요. 어. 그 상업고인가 그걸 졸업하고, 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영향이 상당히 크게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NLL을 넘어오면은 제가 느끼기로 항상 좀 그래요. 저는 그래도 설성 씨랑 저는 좀 다른 게, 저는 DMZ를 넘어왔고 일단 바다로 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다로 왔을 때 뭔가 누군가가 바다로 넘어왔다, NLL을 넘어왔다 이런 기사를 보면 좀 어떠세요? 좀 많이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랑 오버랩이 되면서 음. '아, 저 사람들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왔구나.' 반갑습니다. 어. 살아서 왔다는 그 전제 자체만으로도 너무 반가운데, 제발 제가 그때 우리 또 그룹톡이 있잖아요. 네네. 예, 왔다고 할 때 제가 딱 두 문자만 남겼잖아요. "열심히 살기를 아. 바란다."고. 저번에 저와 같은 루트로 왔던 청년이 칸으로 아. 올라간 케이스도 있고. 그렇네. 네. 그래서 정말 진짜 제가 다른 루트는 경험을 못 해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왔던 루트는 확실히 제가 죽음을 옆에 두고 끼고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마음 먹고 왔는데 적응 못하고 올라간다라는 걸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음. 열심히 적응해서 행복하게 그 꿈을 가지고 온 그 꿈을 활짝 풀어 놓고 누리면서 살기를 응원할 뿐입니다. 후배들에 대한 따뜻한 좀 조언 같은 얘기네요. 후배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분들이 인생 선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뭔가
뭐 저도 이런 선후배 그런 걸 하는 걸 좀 굉장히 좀 어색해하고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대한민국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뭐 그래도 여기서는 그래도 산날이 더 많으니까 아 그런 그렇죠. 걸 우리는 뭐 흔히 줄여서 선후배 사이라고 하죠. 네. 뭐 대한민국에서 산 그런 날들이 더 많으니까 후배들한테 그렇게 해 주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지금 열심히 조사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조사받고 있을 거고 그리고 북한의 내륙 지역이라서 또 상당히 긴 조사를 받을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대한민국에 와 있는 친척들이 만약 있다고 하면 조사가 굉장히 좀 쉽게 진행이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친척들은 아마 없는 없을 것 같고 제 추측으로는.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이 한 10명 내외가 무사히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너무 기쁘네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마 왈칵 좀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또. 네. 그 북한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오기 전에 딱 한 달 전인가 소해 쪽에 사건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경비정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아. 무슨 사건이 있어서 딱 한 달 만에 이분들이 오셨거든요. 한 달 아. 전 그 사이에. 네네. 그 북한이라는 게 그게 있어요. 그 네. 아니 테이블을 아 터치하면 이게 카메라가 자꾸 움직여 가지고 제가 네. 예. 북한이 뭔가 방침이 내려온다 하면 그 유통기한이 딱 한 달이에요. 음.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요. 뭔가 근무를 강화하고 뭐 전투동원 태세를 예. 하라 하면 딱 그 한 달 동안은 정말 빡시게 하거든요. 근데 그 한 달이 기점이에요. 그 한 달이 그 발령이 나기 전보다 더 해일해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한 달까지 안 가거든요. 예. 한 일 주일 정도 가거든요. 예. 길면 그쵸? 보름? 예. 예. 근데 보통 일 주일인데 막 지시가 내려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그 기사가 떴던 게 그 중국 어선이 이렇게 거기 어업을 하러 음. 내려온 걸 북한군이 이렇게 막 쫓아서 내려왔다가 우리 군이 쫓으니까 그 뭐 중국 배는 달아나고 북한군과 이렇게 살짝 뭐 대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해 가지고 북한군 그 배가 도망을 간 고런 상황이었죠.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정세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긴장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아마 이분들은 그전부터 이미 좀 준비를 당연히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 아마 또 주도자가 한 분 있을 건데 리더라고 하겠죠. 뭐 그분이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잘 내린 것 같아요. '야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가야 된다.' 하면서 딱 내려와 가지고 좀 우리 설성 씨는 그 영종도 아니다 영종도가 아니고 강화도 옆에 교동도. 예예. 네. 교동도 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좀 배 타고 아무래도 좀 더 한참 좀 내려가서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좀 크게 돌았죠. 저희는 아. 바로 왔는데 좀 크게 돌았더라고요. 크게 돌았다. 크게 그러니까 배 타고는 가깝게 온 건데 네네. 저희는 수용쳐서 오다 보니까 네네. 제일 찔러 온 거고 그죠. 어. 근데 저희도 그때 아는 분일 수도 있어요. 네. 실명을 언급할 수는 네네. 없지만 그 형이 와서 만났는데 그 형이 7 월에 먼저 남포에서 배 매생이를 타고 음. 뛰었어요. 아. 그리고 한 달 뒤에 저희도 뛰었거든요. 아. 그 경비가 삼엄해 지고 나서 한 달 뒤에. 근데 그때는 정말 해일에 있었어요, 군인들이. 그런 걸 느끼면서 뭐 북한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평상시보다 더 해이된 북한군의 그 사의를 음. 해지고 온 거죠. 저는 그분들의 심정이 아마 제가 DMZ 넘을 때 심정이랑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설성 씨도 느껴봤을 것 같은데 그때 그 뭔가 긴장해 가지고 네. 배 타고 정말 애들도 정말 숨을 죽였을 것 네. 같고 그리고 과거에 제가 그렇게 똑같이 배 타고 내려오신 분들 중에 그 북한에서 강아지까지 가지고 오신 분이 있잖아요. 몰라요? 네, 저는 모르는데. 그분이 저기 안성 여자한의원에 가면 그 강아지가 지금은 죽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한의원에 강아지를 주고 나왔어요. 어. 예 그래서 그 한의원에서 그 강아지를 관리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근데 그때 정말 강아지도 그 탈북하는 그 상황을 알았는지 짖지 않았다고 어. 해요. 그래서 강아지도 긴장해 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해 가지고 배 타고 내려와서 무사히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그분들도 아마 그 어린 아이들까지 정말 숨죽이고 이렇게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그 심정이 정말, 정말 간절했을 것 같아요. 네. 빨리 제발, 제발 은밀하게 대한민국 땅에 들어가서 '발편잠을 좀 자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을 것 같고 어땠나요? 심정이 뭐 비슷했겠죠? 저는 세뇌가 안 풀린 상태에서 왔죠. 아. 저는 가다가 죽든 뭐 이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제일 컸던 감정은 아버지가 국가와 나를 배신하고 아. 적들로 가는데 나를 끌고 간다. 뭐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근데 어쨌든 혈육이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 되게 모순적인 게 많아 가지고 심란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칼을 2 자루를 사 가지고 저 하나 아버지 하나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 이유가 발각돼서 북한군이랑 이렇게 조우하고 하면 잡히기 전에 피값이라도 하고 목숨을 끊자. 잡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좀 뭐라고 할까 힘든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죠.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까지 먹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린 자식들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짐작인데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사랑하는 자식들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끌어안고 올 정도로 정말 하늘씨 말씀 맞다나 급박하고 정말 간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채널에 그 설성씨 탈북 스토리가 좀 다 올라와 있긴 하지만 당시 들어왔을 때 우리 해병대가 딱 그 마중을 나왔을 때 네. 저는 되게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했거든요. 되게 감동스럽기도 했는데 되게 막 좀 감정을 좀 많이 깼잖아요, 저는. 네, 예. 그쵸. 제가 막 거들먹거리면서 딱 봤는데 적들이다 막 이런 생각. 근데 하늘 씨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처음 왔을 때 우리 국군 장병님들 딱 보고.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랬어요? 네. 목달개도 거쳐 달았다면서요. 조선인민군의 자존심이 있지 뭐 이러면서.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그쵸. 그 목달개 딱 달고 그다음에 딱 일단 저를 발견해 가지고 뭐 "들어와라." 이러고 그리고 막 한국말 쓰고 막 북한에서는 조선말이라고 하잖아요. 조선말 쓰고 언어가 막 통하고 그러니까 들었던 생각이 '아 이젠 살았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말이 통하네?' 이런 게 좀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람들이 되게 서울말 얼마나 또 막 저건저건하게 막 되게 친절하잖아요, 엄청. 막 싹 이게 막 어렸던 마음이 싹 녹아내리는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냥 싹 녹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뭐 본인들이 잘 안내해 주고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친구들은 강유나 이런 친구들은 다 막 포박을 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요? 예. 저는 포박을 안 했어요. 철성 씨도 포박을 안 했잖아요. 네. 네. 저도 포박을 안 했어요. 저도 포박을 안 하고 뭔가 군인들이 잘 안내하고 뒤에서 막 이렇게 엄호하고 막 그래 가지고 저는 되게 뭐랄까 그런 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밑에 떨어진 건빵을 저한테 좀 줬으면은 좀 더 감동이었을 텐데 진짜 너무 배고팠어요. 그 건빵이 떨어져 있는데 막 너무 먹고 싶은데 그 건빵을 그냥 길바닥이요? 그러니까 사실 저를 주려고 갖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빵이 그 방탄벽 옆에 이렇게 몇 봉지 한 2봉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를 주려고 아마 들고 나왔다가 그분들이 그냥 거기다 넣고 이렇게 뭐 유도를 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누가 그게 먹으려고 거기다 뒀던 건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군인들이 건빵을 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그거를 저한테 주려고 가져 놨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심적으로는. 안 줘 가지고 좀 억한 감정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하늘 씨는 바로 그 경계심을 풀고 이렇게 그 뒤에 엄호도 받으면서 이렇게 네네. 들어와서 마음이 좀 편안함을 찾았잖아요. 근데 저도 마음의 편안함을 찾긴 했지만 일단은 세뇌가 꽉 돼 있는 상태에서 내 의지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를 따라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긴가민가한 거예요. 적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해병대 장병님들의 그 모습이 네. 되게 나랑 스파링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아. 싸워야 될 것 같은, 네. 파이팅해야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눈여겨보는데 무기장구류 다 착용하고 있고 군복도 북한군 군복보다도 훨씬 우수하고, 근데 하나같이 젖살이야. 뽀예요. 피부가 귀여워요. 네. 딱 봤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체구가 우람하고 되게 군복도 멋있고 그래가지고 좀 쫄았는데 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안경 끼신 분들도 있고 되게 얼굴이 네. 너무 뽀얗고 네, 어려 보이는 거예요. 네. 어리긴 하죠. 어리긴 하죠. 그때 제 나이 몇 또래죠. 살이었지? 22살에 왔으니까. 그쵸. 뭐 제 비슷할 나이, 때 같은 또래인데 음. 저는 많이 늙었잖아요. 건늙었잖아요. 왜냐면 여기 우리 장병들은 또 훈련할 때도 선크림을 바르고 또 군생활 하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철성 씨가 금방 왔을 때 그 사진을 봤거든요. 좀 까맣고 피부가 좀 많이 타 가지고 뭐 저희는 선크림 같은 거 안 바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좀 많이 타 가지고 왔던 상황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비교가 됐나 보네요. 피부가 좀 많이 이렇게 좋은 게 좀 부러웠나 보네. 뭐 아무튼 그 철성 씨의 그런 탈북 스토리를 뭐 간략하게 이렇게 들었는데 풀 버전은 여러분들 탈 쓰고 있는 그 영상을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방송은 뭐 한 1시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할 것 같고 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또 설성 씨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세요. 안녕. 안녕.